첫 번째, 한국에 이은 미국의 역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슈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이 마이너스 0.2%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분기죠. 세계분기만에 다시 역성장을 하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 전 24년 3분기와 4분기에도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역성장이 더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우리나라 인구가 사실상 이제 매년 0.2%포인트씩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매년 줄어들게 된다면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급격한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인구가 줄었는데도 GDP를 늘리려면요. 근데 생산성 증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앞으로도 축소 경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다는 건데, 미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역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0.3% 성장을 했다. 1, 4분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분기에 뭐 한 1.5%, 1.6% 했고, 2분기에 3% 했고, 3분기에 3% 했고, 4분기에 뭐 한 2.5% 했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1년 동안 10% 성장했다는 뜻인가? 아니죠. 미국은 GDP 성장률을 연율로 따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분기 성장률을 4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대로 계속 성장하면 1년 동안 몇 프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1, 4분기에 1.6% 성장했다는 거는 대충 요거를 4로 나누면 1분기에는 0.4%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발표가 있었을 때는 요거를 4분의 1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OECD에서든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얘기하는 분기 성장률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번에 미국이 마이너스 0.3% 성장을 했다는 거는 연율로 마이너스 3% 성장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우리랑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하자면 마이너스 0.07%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2% 성장한 거에 비해서는 꽤나 선방을 한 숫자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 섹터별 지출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는데 민간 소비가 그래도 한 1.8%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투자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투자가 무려 한 3.8%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정부 지출, 트럼프 행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정부 지출의 축소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말한 대로 간다면 요거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얘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그 와중에 수출이 조금 늘었는데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수입 가중치만 해도 GDP 성장률에서요, 수출 빼기 수입인 거잖아요.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는 성장의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5% 늘어난 가중치를 가졌고, 그거 자체가 GDP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역할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0.3% 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꽤나 선방한 거 아니에요? 수입을 마이너스 5% 가중치나 많이 했는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요거밖에 안 됐다는 거는 그래도 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캐리를 해준 거고, 그만한 캐리들이 앞으로도 미국의 성장을, 이번에 어차피 관세 때문에 수입 다음 분기에는 줄어들게 될 건데 그러면 2분기에는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눈 아프죠? 눈이 아픈데 저도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눈이 아팠는데, 뭐냐면 가로가 이제 연도별로 어땠느냐, 성장률이 어땠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결국 요 부분만 볼 겁니다. 2025년 1분기에 어떤 부분이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를 얘기를 할 거고, 요 세로축은 개인 소비, 상품,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투자입니다. 요 투자는 이제 고정자산, 주거 제외, 주거 요런 데서 이제 투자 쪽 지출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수출 빼기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부 지출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 픽스드 인베스트가 무려 21%나 늘었다는 겁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와중에 개인 소비 지출도 보면요, 내구재는 오히려 마이너스 3.4%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내구재 중심으로 2.7% 비내구재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비내구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번에 미국인들이 사재기를 정말 많이 한 품목들이 비내구재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인들이 24년에 사재기를 많이 했던 품목들을 좀 정리를 한 데이터예요. 음식이랑 퍼스널 케어 아이템, 그리고 토일렛,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화장지를 사재기 할 때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사재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지를 정말 많이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뭐 집안에 필요한 것들, 뭐 메디컬 뭐 이런 것들을 쭉 사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평소보다도 훨씬 많이 구매를 해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앞으로 관세가 오를 거를 예상해가지고 상품 가격이 비싸질 테니까 미리 사놓자의 수요가 아주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이번에 논 듀러블 굿즈 요 2.7%의 성장은 앞으로 이제 관세가 예정됨으로 인한 선행 구매의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인들의 개인 지출 구매력이 여전히 좋은가는 내구재 주문을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GDP 거기를 들어가시면 가중치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전 수치보다 몇 %나 성장을 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3% 성장을 했는데 마이너스 0.3% 성장 중에서 어떤 품목이 얼만큼의 가중치를 기여했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간 소비는 빼고 여기 이제 설비 투자 관련해서만 좀 떼왔는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 민간 소비 부분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 부분을 보시면 무려 21.9%나 성장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 성장이 만약 이제 이 GDP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의 성장이 막 눈에 확 띌 정도는 아니기는 합니다. 가중치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쭉 보시면요, 여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퀴먼트, 그러니까 이게 다 재고 자산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어쨌든 인포메이션, IT 기업을 하기 위해서 뭐 GPU를 사오든 어떤 하드웨어를 사와야겠죠. 하드웨어를 사기 전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하드웨어가 엄청 비싸질 거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그 하드웨어를 미리 좀 사놔야겠다라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퀴먼트 요게 1%의 성장 기여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지만 설비 투자를 위한 품목의 사재기 수요가 엄청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보시면 이제 운송 관련된 것들,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된 것도 가중치를 꽤 높게 가지고 있고, 또 성장한 것 중에 이 프라이빗 인벤토리가 무려 2.25%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는 다들 아시죠? 애초에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의 재고자산조차도 무려 2.25%의 가중치를 가질 만큼,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말 그대로 투자 그 자체라기보다는 재고를 미리 사재기 해놓은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의 요 성장들은 대부분이 요 엄청나게 많았던 수입을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요게 플러스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그냥 요 재고자산을 미리 수입해서 땡겨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수입이 5%나 늘어났는데 성장이 마이너스 0.3%밖에 안 된다고 미국 경제는 괜찮구나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인트를 제공을 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수입이 이렇게 마이너스 5%나 됐는데도 성장이 마이너스 0.3%밖에 안 되는 거면 정말로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엄청난 개인 소비 지출이 사재기 수요였고, 그리고 설비 투자 또한 사재기 수요였다면 2분기에 관세를 높이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를 거의 철폐했다고 하지만, 물론 3번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전히 미국은 지금 평균적으로 10%대 초반에 전 세계의 상호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아예 없었는데 지금 이미 10% 초반의 상호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수입 감소는 기정사실이 될 텐데, 그런 기정사실 하에서 과연 그 다음에도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GDP보다는 2분기 GDP에서 역성장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요. 뭐가 됐건 간에 요 트럼프가 4월 2일 날 자유의 날이라고 얘기했던 요 이후로 중국의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부킹은 4월 21일 들어서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때부터 중국 상해항부터 LA항까지 가는데 대략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요때쯤 출발했던 게 이제 슬슬 미국에 도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요때 출발하는 거는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 돼야 도착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항만에 적게 들어온다는 거는 물류 전체가 아주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은 운송시장도 아주 크다 보니까 그게 운송시장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한 보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슬슬 시작이 되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관세 철폐해가지고 대중국 관세가 30%밖에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30%도 애초에 없었던 것들이 더 생긴 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드라마틱하게 회복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 달 초부터는 하드 데이터도 충분히 관세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그 와중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원래 미국에도 테무가 광고를 진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관세 때문에 안 팔리니까 이 메타, 페이스북이죠. 테무가 메타 측에 의뢰한 광고입니다. 광고 의뢰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27,000개의 광고를 의뢰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4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관세 철폐를 해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관세 기간 동안 불과 한 달의 시간밖에 안 돼요. 이 불과 한 달간의 관세 기간 동안 중국의 소매 기업들이 빅테크에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빅테크에 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밌는 포인트예요. 이 중국으로부터 보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295빌리언 달러입니다. 마이너스 295빌리언을 이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S&P 500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매출은 1167빌리언 달러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과연 트럼프가 중국에 매긴 관세가 중국한테 악재로 작용할지 미국한테 악재로 작용할지는 정말로 미국 측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슈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중국이 아쉬운 게 아니라 미국이 아쉬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한국 기준 4월 30일 발표한 미국 GDP 속보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분기 성장률을 연율로 표시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대충 4로 나누어야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역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5%에 달하는 수입 기여도이고 원인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재기 수요였습니다. 수익 급증과 정부 지출 감소에도 투자 증가로 마이너스 0.3%에 불과하다면 숫자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개인 지출은 사재기 수요로 인한 비내구제 중심의 성장을 했고 투자 또한 재고 중심의 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관세 발효는 4월이었고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선출항은 이후 반토막이 났습니다. 4월 초에 출항한 배는 5월 중순 미국 입항 예정이고 본격적인 관세 효과는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공교롭게도 중국 유통 플랫폼의 검색 엔진과 SNS에 대한 광고 지출 중단으로 테크 기업이 타격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